건강이 완전 회복됐으면 가벼우실 거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효능감인데 그걸 우리가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이게 내 마음이 요래서였구나를 알면 마음이 되게 가벼워져요. 어떤 연민이나 불쌍함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면 그건 그 대상이고 내 안에 있는 거. 자기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막 거기 미친 듯이 제가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전부 다 최고다 최고다가 박수를 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여기에 열심히 이렇게 안 해주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안에서 이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왜 지 혼자 다 하려 하는데 그게 일이 힘들면 나눠서 하면 되지 왜 지 혼자 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생기는 거예요. 틀린 거 다름은 아시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뭘 했냐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좀 비겁하다. 나도 사실 비겁하고 대부분 다 비겁하다. 근데 그 비겁의 정도가 사람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겁하다라는 거의 반대가 뭐냐면 솔직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잖아요. 뭐 솔직하고 정직은 또 뭐냐면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 접촉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진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 진짜 내 어떤 생각 여기에 대해서 알아차림과 접촉이 없이 그냥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계속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더 보상받아야 돼. 너희들은 모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추앙해 줘야 돼.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여기 실수하면 내가 뭔가 잘못되면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본인 안에 있는데 이걸 한 번도 만났대요. 자의식 과잉 상태잖아요. 그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항상 그게 처음에는 그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뛰어났던 거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누적돼 가지고 안에서 해소 안 되고 계속 눌려놓으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딱 받잖아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 기억으로 남아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배구 같으면 내가 이걸 토스를 해야 될 때 손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 손이 나가는 행동은 뭐냐면 뇌의 운동 뉴런에서 운동 신경으로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특정 감정이 다 묻어 있잖아. 우리 안에 기억 회로에. 여기에 과거의 트라우마 내가 실수했던 강한 남들에게 야유받았던 비난받았던 그게 있으면 내 이 손이 가는데 그냥 손은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져야 되는데 감정이 묻어지면 이 감정이 그 행동을 제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불안하면 몸이 얼어버리거나 굳어버리거나 하는 현상. 또 운동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하면 몸이 안 풀렸다 그러죠. 굳어진 상태에서 기량을 못 내는. 그럼 입선은 뭐냐면 특정한 수행하는 그 동작에서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비되는 성적까지 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입서 왔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거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계속 회피하려고 직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있는 내 자신의 그대로 내 안에 편안함을 더 넣어야 되는데 민감성이 높게 되면 특정한 어떤 자극이 같이 들어와도 이걸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상태에서 그 특정 분야에서 민감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쓰신 거예요. 민감성은 뭐냐면 우리가 융합될 때 민감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한 발 빠져나와서 관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조하면 풀리잖아요. 분리는 편해요. 가족은요, 항상 융합과 분리가 반복됩니다. 내 가족이 내 앞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면 나는 그 고통을 같이 느낀다면 융합이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내 스스로 이걸 보는 게 내가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뭐냐면 빠져나와 버려요. 보통 이제 자식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초기에 부모가 병이 들면 융합적 관계에서 계속 돌보려고 그러고 자주 오고 막 이래 하잖아요. 김병이 효자없다고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이 뇌에서 작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간 횟수를 줄입니다.
점점 융합에서 분리로 빠져나오죠. 같은 부모인데도 자식이 바로 옆에 있는 자식은 융합적 관계에 가까이 있어요. 눈에 보이고 계속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외국에 가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자주 못 만날 때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공간적 분리라거든요. 본인의 그 민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과민한 부정적인 이제 상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가? 결국 그거예요. 내가 진짜 나를 못 만나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이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그거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아버님의 이런 그거에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또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 아마 복합적 감정이 들을 거거든요. 그리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뭔가 그런 감정들이 막 엉어리지면서 이게 원 자체의 어떤 슬픔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인지 이게 엉어리지면서 뭔가 파생된 감정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일지라는 걸 쓰잖아요. 그 감정일지는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적게 만들어요. 지금 이게 무엇인가? 내가 이 상태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적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분해서 눈물 흘렸구나. 내가 좀 슬프구나. 연민이구나. 뭐 이런 게 또 이제 쭉쭉 나오죠. 내가 나로서 이제 존재할 때는 내 주변의 가족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적절하게 융합과 분리가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융합이 되면 그 소용돌이 휘말려 버려요. 그건 두 가지 양면성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이 침체되어 있는 뮤지컬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일시적으로 빠졌던 이 사람에게 더 큰 파일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회를 준다면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좀 더 이제 협의적 좁은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결국 내가 밀려난다면 이걸 기회 박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기회 상실을 입었잖아요. 그 취업을 할 때 그 중앙선관위의 그 사건 알죠? 부정으로 입사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만약에 8명이면 8명이 취업을 못 한 거예요.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전역에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학연, 그 다음에 혈연, 지연, 뭐, 온갖 그걸 해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불공정,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는 주변에 내가 거기에서 손해보지 않으면 눈 감아버리거나 또는 그걸 해서 내가 떡꿈을 얻어먹을 수 있다면 그걸 옹호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파일을 키우는 관점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현실 직시예요. 현실 직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은 적자 생존이에요. 내가 여기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최소한 꼴찌로 존재하지는 않았어야 된다. 이 사람은 이 영역이 아니고 다른 데 가도 만약에 꼴찌 포지션을 할 때면 언제든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건 슬픈 현실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뭐에 의해서도 이 사람 나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관점의 이제 차이인데 그렇죠. 이제 어디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뭐 전체 파일을 키워서 그거 한다면 이게 더 좋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그건 배부른 소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진입 못하는 이 사람이 기회 박탈돼가지고 평생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거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부응하지도 않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거는 오로지 개인의 어떤 도전의 그거라면 그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그러고 합리적으로 본다라고 하네. 거기서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겠네? 이 사람 입장에서 이럴 수 있겠네 보는 건데 만약에 이걸 한쪽으로만 내가 이제 가지면 우리가 그걸 좁혀졌다.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쭉 해보면 왜 이수인 장군은 벼슬을 박탈당했고 왜 정약용 선생은 저 강진의 유배를 가고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약용이나 이순신은 위험인물이에요. 왜 위험인물이냐면 너무나 개혁적인 부분을 하고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 탐관오리나 간신배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 게 흔들거리니까 무조건 저 공격을 해야 돼요. 해서 역심을 품고 있다. 저 나중에 문제 일으킨다. 해서 계속 공격하면 전부 다 그런 줄 알아버려요. 특히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수인 장군 같은 사람도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거고. 그거는 옛날에 지금은 꼭 같아요.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위대한 어떤 뭔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걸 그냥 못 빠져요. 어떤 식으로든 물고 뜯어가지고 이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지지자들이 왜 그 사람을 지지하느냐면 기존에 이 시스템이 너무 썩었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고 형평성이 없는 게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데 이걸 택하면 저거 얻어물 뜯고 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불공정이나 비리를 갈아엎으려고 할 거니까 적에게 당하기보다 우리 편이 이 사람한테 당할 게 두려워가 무조건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소화적 관점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간신배들이나 탐관오리들이 노리는 게 저로 그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뭔가 조금 짐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딱 봐야 돼요. 90%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럼 관계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얽히거나 안 풀려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어떤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생기는 게 전부 우리 심리적인 문제예요. 90%는 그럼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심리적인 어떤 내 짐이나 걸림돌은 전부 다 관계 속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맺는데 그럼 뭐의 문제냐? 우리가 앞 수업에 했잖아요. 내가 아닌 나로서 남에게 맞춰주려고 비춰주려고 하는 나로서 살다 보니까 자기 상실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관계는 점점 꼬이게 되는 부분이 나오죠. 직면하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계속 회피하고 도피하고 또 억압시키고 이러한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 가짜로 만들어진 그게 진짜인 줄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을 요거 하나로 볼 때 하고 여러 관점을 만들어 버리면 기둥이 여러 개 생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거 알기 전까지는 내게 큰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맞고 내가 보는 데서는 내가 맞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름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이 속에서 내가 융합이 됐지만 지금 조금 전에 표현하신 게 뭐냐면 분리되신 거거든요. 분리되셨잖아요. 요 관점에서 보는 거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알아차림을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거 굳이 내가 자꾸 이걸 끄집어 올려서 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만들면 뭔가 좀 초라해지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떳떳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거에 이미 우리는 세뇌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안에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걸 만나는 거, 직면하는 거, 그게 우리가 접촉이잖아요. 접촉이 되면 내가 알아차리고 접촉한다는 거는 뭐냐, 이미 어디를 접촉하는, 알아차렸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욕구나 배경에 있는 게 게스탈트를 형성한 거거든요. 네. 그럼 알아차리고 내가 뭐냐면 접촉했다는 것은 그 게스탈트를 완결해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완결하면 이건 뭐냐면 다시 배경으로 내려가는데, 이거 아까 오실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알아차림은 있었는데, 네. 이걸 제대로 접촉을 안 해서 게스탈트를 해소를 못 낸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내려는 놨는데, 요 안에 끼어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거 내가 한 번 더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내가 한번 접촉해보고, 아까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것도 뭐냐면 접촉이에요. 알아차렸다고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알아차린 후에 내 감정을 만난 거거든요. 그럼 접촉해버리면, 접촉 후에 게스탈트가 완결돼 버리거나 해소돼 버리죠. 그 미해결과제가 안 남게 되면 뭔가 후련하고 편안해지는 상태. 그냥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분은 그거는 내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그걸 그 용어를 마인드셋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대부분 다 세팅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게 다 마인드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그건 의식적 관여가 크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게 감정의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게 일상적인 어떤 그냥 의식의 관여 많이 안 하는 상태는 아니거든.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식적 개입도 좀 더 많이 파고 들어가니까 이 상태로 그럼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걸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그런 게 일어났다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에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나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렇겠구나.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감정이 나왔는가. 그걸 알면 이게 우리가 객관적이 되어버린다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함이 덜해져 버리죠. 유연성이 좀 더 살아난 거죠. 유연성이 없는 그 전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확정 편향이거든요. 이게 확정 편향이라는 게 확정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확정이 빠르게 해결해주고 뭐 확실하게 뭔가를 얻어주니까. 근데 이게 특정한 상태에서는 그 확정이 내 삶에 도움되기도 하는데 편향이라는 건 이 확정을 점점 일반화시켰다는 거거든요. 일반화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정관념을 만들어버리죠. 그럼 고정관념은 저 또 하는 꼬라지 보니까 또 저러네. 저 참 어쩔 수 없네. 저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내가 계속 확정 편향을 하니까 이걸 판단하고 단정 지어 버리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그 전에 있었다면 그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네, 어딘가는 게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이전에 내가 확신을 갖고 막 했던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삶의 지혜가 쌓이고 더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서 단순하게 그냥 치고 나가면 그래도 사는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뭐 모든 것들이 모든 게 다 합리적인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유연성이라는 게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내 마음 공부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요거는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해서 내 안에 나쁜 정을 키우던 걸 이게 요런 각도에서 뭐 요런 쓰니까 요거는 요거구나 라고 실체를 내가 알아버리니까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게 쌓이지 않죠. 그 사람을 내가 가진 유연성을 안 가졌어. 제가 오늘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이랬으면 아마 연이 안 될 수도 있었겠죠. 내가 땀 흘려서 해놓은 그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내가 경직성이나 내 어떤 경계에 좁힌 것보다는 좀 유연성을 하면 경계가 좀 유연해지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게 더 이제 위안이 되고 더 힘이 되는 거죠.